한 달 수입 한국 돈으로 20만, 한국 20만도 안 되는 사람 중국 안에서 요 9명 있어요. 시진핑 그때 공동부여를 막 계속 주장하고 있었잖아요. 시진핑이랑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저도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 그 괜찮았나요? 그 사람? 네. 그래서 죽었잖아요. 삶의 무기가 되는 넓고 깊은 지식 위즈덤 칼리지 한상욱 PD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박수학 중국 전문가님과 함께 중국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중국 정치 이야기 했고 이번에는 중국 경제의 현실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박수학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한국에 온 지 거의 20년 다 되고요. 지금 열심히 그 유튜브 활동하고 있어요. 그 중국 전문가로 활동하시니까 최근에 중국 좀 몇 번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무서워가지고 제가 이게 중국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 많이 해가지고요. 근데 중국에 갈 수가 없어요. 중국 민주화돼야 갈 수 있어가지고. 그럼 못 가시겠네요. 뭐 중국 제가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밑에 댓글 막 중국에 오면 막 죽일 거야 막 그런 댓글도 있어가지고. 근데 중국 사람들 유튜브 안 하는데 댓글을 어떻게 그렇게 다나요? 사람도 VPN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댓글 부대도 사람도 있잖아요. 댓글 부대 뭐 사람들은 뭐 나와가지고 그 어른 그 좌우하는 그런 사람들 꽤 많잖아요. 우리나라 그 신문 그러니까 인터넷 기사들 네. 댓글 막 중국 댓글 부대 왔네 어쩌고저쩌고 이러잖아요. 그쵸? 실제로 그런 있는 거예요? 아 실제 있죠. 대놓고 중국에 비판적인 그런 영상들 올리고 하면 네. 외국인이라도 좀 요주의 인물로 주시하고 그러는 건가요? 좀 그렇죠. 경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중국 경기 작년에는 좀 괜찮았는데 올해는 많이 어려울 거다 이런 네. 얘기들 뉴스나 유튜브 통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진짜 어떤가요? 너무 힘들어요. 망했어요. 이미 망했어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한국어를 오랫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도 3가지 단어 배웠어요. 망했다, 무너지다, 붕괴된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 3가지 단어보다 더 심한 단어 없나? 네. 없냐? 그러니까 많이 물어봤어요. 뭐 무너져다보다 훨씬 더 심해요. 이게 부동산도 그렇고 뭐 주식시장도 그래요. 아니면 뭐 취업 문제도 그렇고 뭐 수출 문제도 그래요. 뭐 외국 투자도 다. 좋은 뉴스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네. 근데 작년에 중국에서 양회에서 그 내부 경기 부양책 한다고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었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효과가 그럼 없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양체는 딱 한 가지예요. 돈 뿌리는 거. 네. 더 이상 다른 부양체는 없어요. 네. 돈을 막 프린팅해가지고 막 찍어서 뿌리는 거. 이게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막 맛있는 거 주거나 막 물 주거나. 그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 중국 경제는 이미 다 죽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막 좋은 이사님 많이 불어가지고 우리 이 사람에게 좀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 소용없어요. 경제 이미 외국 기업들 다 나가고 있어요. 외국 기업들. 그러면 다시 그 예전 뭐 마오쩌둥 시절 중국으로 돌아가는 중인 건가요? 사실 어느 각도에 봤을 때 그때보다 더 힘들어요. 그때는 먹는 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 거의 똑같아요. 다 같이 못 살았던 시절이죠. 그렇죠, 똑같아요. 사람 저희 그 부모님 세대가 물어봤는데 그때는 뭐 지금 되돌아봤을 때 힘들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힘든 느낌이 없어요. 왜냐면 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정말 없는 사람들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밥을도 제대로 먹을 수는 없는 사람도 많고요. 공산당 고위층 간부들 막 돈 너무 많아가지고 뉴스 나오잖아요. 그 상하이 부자들 그 한국 사람 가가지고 한국 사람 이거 좋은 차 없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상하이 부자들을 막 차 행렬하는 뉴스 보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많이 다니고 있는 그 거리에서 다 긁고 나왔어요. 한국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어쨌든 이런 부자들 너무 많고요. 없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마오쩌둥 시대는 그때 최소한 사람들 부채는 없어요. 부채. 못 살아도. 그죠. 애초에 뭐 부채를 빌릴 수도 없는 나라였으니까. 근데 지금 중국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부채 너무 많아요. 빚이 다 왜 생기는 건가요?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외국 회사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전망 좋다. 지금 이만큼 벌 수 있으면 나중에 쭉 이 정도 벌 수 있는 줄 알고 대출을 받고 좋은 아파트도 구입을 해서 좋은 차도 구입을 했는데 근데 이 회사는 미국 회사인데 예를 들면 한국 회사는 갑자기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실업 당했고 또 대출 되게 많아요. 그러면 대출을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좋은 차, 좋은 아파트 가지고 있는 거지.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외에 중국 그 인구 비중에서 큰 비중 차지하는 게 농민들이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들은
좀 생계가 어때요? 그 사람들은 사실 농민들은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듣기로 중국의 그 농민들은 고향에서 도시로 가는 농민공 있어요. 농민공. 농민인데 근데 도시에 가가지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꽤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고향에서 농사를 하면 돈 수입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중국 그때는 부동산 되게 막 많이 만들어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도시에 가가지고 공사 현장에서 그 되게 노가다 같은 거 네.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농민공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국 부동산은 망했잖아요. 네. 부동산 망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취업하지도 못해요. 옛날에 뭐 20살, 30살인데 네. 지금 나이도 많아져가지고 건강 상태도 안 좋아요. 그래서 다시 고향에 가는데 복지 거의 없어요. 뭐 의료보험, 연금 같은 거 거의 없어요. 엄청 힘들어요. 아직도 그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거 그 네. 정부가 금지하고 그러나요? 그건 아니고 중국 호커는 있는데 호족 같은 호족, 거, 네. 네, 그런 거 있는데 근데 그거 뭐냐면 큰 도시에 갈 수 있는데 큰 도시에 가면은 당신 자식 있잖아요. 큰 도시에 갔는데 그 예를 상하이 갔어요. 상하이에 호족 없으면 네. 당신 자식이랑 그리고 상하이에 호족 있는 사람 자식이랑 완전 천지 차이 나죠. 현지 유치원이나 학교 가려면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국적 가지고 있는 한국인 그리고 한국 국적 없는 외국인 이게 차이는 크죠. 같은 나라 아닌데 도시 안에 도시끼리 그런 차별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거는 호적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도 워낙 커요. 그러면은 그 중국은 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개념도 있을 수가 없겠네요.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시골에서 살았는데, 네. 근데 좋은 대학교 갔어요. 그래서 베이징 대학교 갔는데, 근데 물론 그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베이징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똑똑하잖아요. 한국어도 좋고. 네. 그러면은 그 정도로 됐으니까 베이징 국적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저도 한국에 가서 한국 국적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느 정도 뭐 경제 활동 막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출세할 수 있죠. 아니 근데 뭐 그 정도의 좋은 대학을 가려면 시골에서 공부하는 걸로는 많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좋은 대학교 아니더라도 네. 대학교 많잖아요. 네. 아마 어느 정도 뭐 얻을 수 있어요 다. 그러면은 그 이제 소위 서민이라고 하는 중국의 네. 그 가장 이제 일반적인 계층이 네. 평균 월급이 얼마 정도 되나요? 평균 월급이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몇 년 전에 중국의 전 국무총리 리커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 이미 죽었어요 지금.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중국의 지금 몇 년 전 숫자인데 네. 한 달 수입 한국 돈으로 20만. 한국 돈 20만이? 한국 20만도 안 되는 사람 네. 중국 안에서 6억 명 있어요. 6억 명이요? 예. 절반이 20만 원 받고 산다는 거예요? 네, 거의 절반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 그 괜찮았나요? 그 사람? 네.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서 네. 이거 정치 되게 민감하시네요 이게. 궁금해서, 진짜 그 사람이 시진핑을 건드렸어요. 이 말 때문에. 긁어버렸군요. 왜냐면 시진핑 그때 공동부여를 막 계속 주장하고 있었잖아요. 네. 우리 뭐 나라를 뭐 어떻게 다 같이 잘 살자. 잘 같이 잘 살자. 그래서 그 사람이 시진핑이랑 갈등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저도 너무 놀랐어요. 와, 이 사람이 대놓고 시진핑을 반대하고 있구나. 네. 어떻게 이런 말을 그러니까 많은 매체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암살당한 건가요? 그거는 증거가 없어요. 이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사람들 되게 의심해요. 왜냐면 중국의 고위층 간부들은 네. 예를 들면 80 죽으면은 너무 젊다. 다들 90, 100살 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리커창 그 사람 70도 안 됐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심증은 있는. 여기는 제가 증거 없어요. 제가 그냥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만 원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이 6억 명이다. 네. 근데 상식적으로 그 돈 가지고 생활이 어떻게 가능하죠? 한국 사람 입장 봤을 때 불가능하죠. 네. 근데 한국 분들은 뭐 여행하러 가야 되고 네. 또 뭐 백화점 가야 영화도 봐야 되고 뭐 힘들면은 커피도 한 잔 먹어야 되잖아. 이거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약간 좀 과장하게 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물, 소금, 밀가루 이 세 가지 가지고 사는 거죠. 돈 없으니까 그냥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거죠. 다른 거 다 할 수가 없어요. 빈부격차가 정말 상당하겠네요. 이거 너무 심해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국 지금 최근에 물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는 물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중국은 오히려 반대로 되는 거예요. 물가 떨어지고 있어요. 소고기도 가격 떨어지고 양고기도 떨어지고 과일도 떨어지고 막 다 떨어지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왜 그러냐? 사람들은 안 사는 거예요. 돈 없어서 네. 안 사니까.
안 사니까 사람들은 그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상하이나 베이징 네. 여행 갔다 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야 상하이 완전 미래 도시 같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런 대도시들 상황은 어떤가요? 대도시 상황은 뭐 무슨 부자들은 뭐 문제 없죠. 중국 고위층 간부들 그리고 고위층 간부들 자식들 아니면 중국 고위층 간부들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잘 살아요. 근데 서민들 엄청 힘들어요. 특히 상하이 같은 경우는 상하이는 저도 가봤는데 거기는 외국 사람 부자들 위해서 준비하는 도시다. 부자들 너무 많아서 외국 사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 거기 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이런 부자들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자들 이런 외국 사람들 많이 나가고 있어요. 중국 부자들도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코로나 제로 정책 때문에 엄청 두려워요. 한국 많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외국 부자들 다 나갔는데 다른 서민들 이런 부자들 통해서 수입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자들 다 나갔어요. 외국 사람 다 나가서 이런 사람들 다 실업당하는 거죠. 아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상하이 일부 백화점도 지금 문 닫았어요. 그다음에 몇십 년 동안 있는 백화점 엄청 막 좋은 백화점들도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안 가보던 사람들은 중국 여전히 좀 못 사는 줄 알고 그랬다가 상하이 같은 데 한번 가면 야 중국이 이런 나라였어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그러니까 상하이에 가시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상하이 너무 좋다. 왜냐하면 상하이 가면 지금 이거 한 가지 우리 인정해야 돼요. 중국 사람들 만든 앱 이게 지금 한국보다 엄청나게 막 잘 되고 있어요. 중국에 가면 그 앱 이용해가지고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 타거나 뭐 계산하거나 뭐 진짜 가보면 와 너무 좋다 이게 너무 편리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다는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이게 보다는 제가 항상 묻고 싶은 게 당신들 분리수거 잘하고 있어요? 쓰레기 잘 처리할 수 있어요?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시설 같은 거 잘 만들고 있어요? 신호를 잘 준수하고 있어요? 아니면 화장실 깨끗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비교를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잘 안 되고 있는데 막 쓰레기도 막 그렇게 버리고 단지 우리 그 상하이 빌딩 높다. 우리 휴대폰 통해서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 한국 분들 갑자기 가면은 좋은데 근데 한국 분들은 과연 비행기 타고 갔잖아요. 거기서 호텔 거주하고 또 상하이 안에 있는 관광 명소에 다녀보고 그 다음에 또 푸둥공항에 가가지고 또 한국에 오는 거잖아요. 과연 실제 중국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알 수 없어요. 관광으로는 모르는구나. 그 이제 상하이나 베이징 이야기 잠깐 해봤는데 그 외에 대도시 외에 뭐 광저우, 항주 이런 곳들 빼고 지방들 좀 어떤가요?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지방 일단 재정 문제 있어가지고 재정 다 망했어요. 왜냐면 옛날에 중국 재정은 뭐냐면 그 도지 재정 있어요. 건축 회사한테 땅을 팔아서 수입 생길 수가 있어요. 지방 정부는. 근데 지금 부동산 다 망했잖아요. 사람들은 신축 아파트 안 만들어요. 그러면은 지방 정부는 땅이 있는데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수익은 거의 지방 정부의 70% 차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한국 분들이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지방 정부 수입 다 세금이잖아요. 근데 중국 지방 정부 아니에요. 70% 그 땅을 팔아서 수입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다 완전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세금 나머지 30% 세금인데 세금도 외국 기업들 나가고 있고 현지 기업도 망하고 있고 세금도 안 돼요. 그러면 지방 정부는 지금 월급도 나올 수 없는 정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도 그 돈 없는데 그 공장들 다 문 닫아잖아요. 사람 취업도 안 되고요. 그리고 부자들도 나가고 있고 약간 똑똑한 사람들은 수능 시험 통해서 또 큰 도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 정부는 그 도시 자체도 불쌍하더라고요. 거기서 사람들은 예를 들면 거기서 아파트도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 한 채인데 한국 면적 따져봤을 때 20평 정도인데 아파트 한 채 얼마냐면은 한국 돈으로 400만 원, 500만 원. 되게 싸게 파는 거죠,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은 아파트를 구입을 안 하니까 그 정도 싸게 팔아야 어느 정도 팔 수가 있으니까 그거 통해서 지방 경제는 얼마나 안 좋은지 지방 정부 너무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 부동산 경기 망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부동산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래요. 기업들도 다 지금 망하고 있거나 아니면 많이 나가고 있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한 2년 전이었나요? 이제 헝다그룹 사태 막 있고 그랬잖아요. 그 여파가 중국에 영향이 어느 정도를 좀 미쳤나요? 헝다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중국 헝다는 너무 많아요. 다 헝다. 중국 건축 회사들은 물론 헝다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다 지금 망하고 있어요. 헝다 뒤에도 삐구유안 이런 회사도 있고요. 뒤에 쭉 다 있어요.
다 부채 너무 심해요. 그럼 이런 회사들은 망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망했어요. 그러면은 금방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국 지방 정부는 많은 정부는 70% 수입은 다 땅을 팔아서 수입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기업들 다 망해가지고 70% 수입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방 재정이 그냥 다 몰락하는 그러니까 거네. 지방 재정은 큰 도시 뭐 베이징, 상하이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이 망하니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MC님은 70% 수입 사라졌어요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절망적이겠죠. 상하이까지 이게 많은 회사들은 다 나가고 있잖아요. 네. 세금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 중국 그런 다 나오잖아요. 벌금 경제. 뜯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경찰들은 나와가지고 뭐 운전할 때 안전벨트 안 맸어요. 네. 그럼 바로 벌금 부과하는 거죠. 운전하실 때 슬리퍼 신어서 네. 운전하셨네요. 벌금. 다양한 방법으로 그 벌금으로 그 수익 창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면 지금 뭐 유지가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재정이. 그렇죠. 그 외에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외국 자본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게 네. 되게 큰 문제라고 하셨는데 지금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이제 중국에 관세 공격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시진핑은 뉴스를 보니까 뭐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런 건가요? 방법 없어요.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트럼프 첫 번째 임기 때 그때는 뭔가 했어요. 네. 휘트웨어 가지고 아니면 뭐 그 콩 같은 거 수입하지 않겠다. 어쨌든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 다 사용했어요. 그럼 더 이상 뭐가 사용할 수 있어? 사용할 수 없어요. 뭔가 방법 없어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래도 최근에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요. 일부 미국산 제품 대해서 그 세금도 부과하겠다. 네. 또 뭐 희소 금속 같은 거 수출을 좀 제재를 하겠다. 네. 그렇게 행동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뭐 특별한 방법 없어요. 근데 뭐 북한 같은 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하나 뭐 북한에 좀 안 좋은 거 하면은 네. 빽 하면서 뭐 막 뉴스에서 뭐라고 떠들고 막 우리도 뭐 이거 미사일 쏘겠다 이런 협박하잖아요. 네네. 중국은 그 정도도 안 하는 건가요? 큰 소리 하죠. 큰 소리 했어요. 중국 외교부 장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네. 뭐 미국 그 국무장관 루비아 이 사람 두 사람 통화했어요. 결국에 어떤 얘기를 하면은 지금 대충격 그 사람이 막 대놓고 미국 국무장관 루비아 협박하는 거예요. 중국어로 好自为之 이거 사자성어인데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뭐냐면 당신 조심해라 이 정도 통화를 했어요. 통화에서 그렇게 통화해서 마지막으로 네. 好自为之그 뜻은 뭐냐면 당신 조심해라. 야. 그리고 또 스스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왕이 그 사람 독일 갔어요. 거기서 얘기를 하면은 미국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우리 끝까지 또 사자성어인데 奉陪到底 그 뜻은 뭐냐면 끝까지 싸우겠다. 어쨌든 큰 소리를 하는데 네. 실제로 행동은 없죠. 올 3월에 또 이제 양회 있잖아요. 네네네. 이때 뭐 내수 관련해서 정책 낼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네. 어떤 경기 부양책 같은 거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 물론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이미 시진핑 방법 없어요. 네, 시진핑 며칠 전에 그 마윈 그 사람 만났어요. 그 마윈은 시진핑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근데 마윈 나타났어요. 그 뜻은 뭐냐면 시진핑 정말 방법 없어요. 그래도 만약에 방법 있으면은 굳이 마윈 이 사람 만날 필요 없어요. 근데 방법 없으니까 마윈 포함해서 이게 중국 민영 기업가들 다 불어와가지고 네. 우리 어떻게 좋게 좀 합시다. 그 뜻은 뭐냐면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네. 중국의 시진핑 그 사람이 마오쩌둥 노선을 가고 싶어요. 중국의 일반 민영 기업가들 되게 싫어해요. 네. 네, 시진핑도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마윈 포함해서 그 민영 기업가들 다 불어와가지고 뭐 그 뜻은 뭐냐면 도저히 방법 없으니까 여러분 좀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뜻이죠. 그래서 지금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양회에 없던 무슨 방법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말로 크게 할 수 있는데 네. 우리 어떻게 하겠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효과는 없죠. 벌레도 안 되는 상황이 왔다. 네네. 중국 그 젊은 사람들은 그런 미래에 대해서 네. 우리가 나라가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이런 전혀 거 없어요. 전혀 없겠네요. 네네네. 중국 많은 사람들은 네. 사실 제가 지금 세금 내고 있다. 이것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내가 세금 내고 있다. 네. 당신들 저희 세금 통해서 살고 있다. 그래서 나한테 공무원들 잘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연금, 이 모든 거 다 내 돈이에요. 네. 어떻게 해서 내가 잘해줘야 됩니다. 내가 실업 당하잖아요. 실업 급여 줘야 됩니다. 이거 다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많은 중국 사람들 이것 자체도 모릅니다. 납세자 이런 단어로도 안 써요. 중국 뉴스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 납세하면 내가 세금 납부하는 사람이구나. 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단어들 쓰지 않아요. 와. 그래서 그 중국 젊은 사람들은 자기 무슨
군력이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따질 수 있는지 이거조차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삼포 세대 네네. 이런 말들 막 유명했었잖아요. 네네. 뭐 그런 사례들이 중국에는 어떤 게 또 있나요? 예를 들면 그 중국 지금 사실 그만 당빙조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모든 거 다 포기해서 금방 알바 말씀하셨잖아요. 네. 중국의 문제는 뭐냐면 알바하려고 해도 그런 기회는 없어요. 알바 기회가 없다는 건 자리가 없다는 건가요? 그렇죠. 어. 그 한국에 와가지고 네.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설거지 하더라도 노가다 하더라도 네. 수입이 꽤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 중국 이런 기회 자체도 없어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 일반 그죠? 사람들은? 아, 좋은 질문 하셨네. 뭐 먹어 살아요? 네. 저도 지금 그거 보니까 네.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전업 잔역, 예. 전업 잔역. 전업 자녀가 그게 뭐냐면 도저히 살 방법이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네. 부모님 어느 정도 돈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부모님은 가정 구하지 말고요. 내가 할 테니까 저를 고용 좀 해주세요. 제가 할 테니까 그 돈을 전해주세요. 아 이게 뭐 그 농담처럼 하는 말이 농담 아니에요. 이게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근데 이것도 좋은 네. 케이스죠. 왜냐하면 부모님 그나마 돈이 돈 있으니까. 예. 퇴직은 있으니까 없으면은 이거도 못하죠. 심지어 많은 중국 사람들은 지금 베트남 가고 있어요. 베트남 많은 기업들 베트남 가고 있잖아요. 네. 삼성도 그렇고 막 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일자리 많아요. 네. 베트남 가는데 근데 이게 옛날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 베트남 얘기를 하면 이게 정말 후진국. 우리 뭐라고? 우리 보고 베트남 가라고? 안 가. 아유. 근데 지금 많은 중국 사람들은 베트남 가가지고 일자리 구해가지고 돈 벌고 있어요. 저 현실이 진짜 재밌네요. 이거 근데 여러분 네. 참고하세요. 제가 왜냐면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얘기를 하는 거 항상 그 중국의 안 좋은 면을 보니까 뭐 여러분 다른 채널도 가셔가지고 다른 사람 뭐 중국 좋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 얘기한다고도 보시고 그리고 서로 밸런스 잡아야죠. 그죠. 균형을 잘 잡는 그런 네. 시간 필요하겠습니다. 채널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저희 그 한국어 채널은 박수아의 문예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박수학의 문예 공간. 문예 공간. 네. 여러분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한번 네.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 편에 또 재밌는 중국 주제 가지고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